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공화정 로마를 정결시키고 제정 로마로 향하는 길을 연 인물입니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삼두 정치를 할 때부터 정신 독재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투를 치러 승리함으로써 그 로마에서도 손꼽히는 군사적 재능을 뽐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이사르를 생전에 몰아붙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르킨 게토릭스로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 말기에 나타납니다. 당시 갈리아 부족들은 카이사르에 의해 거의 평정되었는데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따르던 부족장 하나를 처형시켜 갈리아 부족들의 반발을 유도했습니다. 문제는 그 중에 아르베르니족의 젊은 부족장인 베르킨 게토릭스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갈리아 부족들이 반로마의 기치 아래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카이사르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재빨리 북상합니다. 이때는 겨울이라 보통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카이사르는 이 점을 노려 허를 찔렀고 10개 군단을 휘하에 편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겨울이었기 때문에 로마군은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도시를 점령해 식량을 얻는 방식으로 전쟁을 지속합니다. 베르킨 게토릭스는 로마군에게서 도시를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보아 로마군 주위의 모든 도시를 불태우고 전주민을 이주시키는 청야전술을 시행했습니다. 즉시 로마군 주위의 수십 개의 도시들이 자발적으로 불태워졌으나 아바리쿰의 소유자인 비토리게스 종마는 거부하며 방어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베르킨 게토릭스는 이를 반대했지만 간절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허가하게 됩니다.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된 카이사르의 목표는 당연히 유일하게 건재했던 아바리쿰이었고 아바리쿰의 성벽 주위에 언덕을 쌓아 올립니다. 로마군은 물자가 바닥났지만 카이사르의 동료를 받아 공사를 꿋꿋이 이어나갔고 마침내 완성된 언덕을 통해 아바리쿰의 성벽을 점령합니다. 비툴게리스족 수비대는 마을 중심부로 후퇴해 끝까지 싸우려 했지만 성벽 위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로마군에게 공포에 질려 탈출로가 있는 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카이사르가 파견한 기병대가 있었기에 아바리쿰의 주민들은 대부분 탈출하지 못한 채 학살당합니다. 카이사르는 아바리쿰 공방전으로 베르킨 게토릭스가 실각하길 원했지만 그는 이 사태를 예견하고 그 도시를 파괴하자고 주장하였기에 오히려 입지가 튼튼해지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베르킨 게토릭스의 부족인 아르베니족의 중심 도시인 게르고비아로 진군하였는데 히아네게 군단은 라비에누스에게 주어 로테티아를 공격하게 합니다. 게르고비아 외곽에는 베르킨 게토릭스가 3만의 군대로 진지를 구축한 상태였기에 카이사르는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게르고비아 주변에 흐르는 강 인근의 작은 언덕을 점령해 수원 공급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오던 하이두이족의 일부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전령을 듣고 해결하고 오니 베르킨 게토릭스는 강 인근의 또 다른 고지를 점령해 수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게르고비아 공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철수를 결심했으나 그냥 철수했다간 베르킨 게토릭스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이 퍼지기에 마지막으로 큰 타격을 입히기로 합니다. 카이사르는 한 개 군단을 언덕으로 진군시켜 베르킨 게토릭스가 본군을 언덕에 지원케 하였고 남은 군단은 단숨에 게르고비아의 성벽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성벽의 수비대들이 혼란에 빠지자 목적을 달성한 카이사르는 태강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절반은 철수하였지만 나머지가 계속 성벽을 공략하였고 속은 걸 깨달은 베르킨 게토릭스가 급히 회군의 로마군을 포위하자 로마군은 전의를 잃고 도망칩니다. 10군단이 전제를 정비해 후방에서 버텨 피해는 줄였지만 카이사르가 패배했다는 소식에 로마의 우군이었던 하이두이족마저 베르킨 게토릭스와 손을 잡을 정도로 갈리아족들이 봉기하기 시작했고 카이사르는 로테티아로 진군했던 4개 군단과 합세합니다.
그리고 로마 석주와 인접한 세콰니족의 영토로 향합니다. 한편 베르킨게토릭스가 갑자기 그동안의 청야 전술을 포기하고 로마군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당시 카이사르는 멋대로 벌인 6년 동안의 갈리아 전쟁이 원점으로 돌아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베르킨게토릭스는 섣불리 로마군을 공격해 대패하게 됩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황급히 알레시아로 달아났는데 카이사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알레시아를 포기합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급하게 알레시아로 들어왔기에 군량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카이사르가 포위진지를 건설하는 걸 본 베르킨게토릭스는 급히 기병을 내보냈지만 르만 기병대의 활약으로 로마군이 승리합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남은 기병대를 탈출시켜 갈리아인들에게 지원 요청을 했고 이를 들은 카이사르는 알레시아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격에 대비해 군단 바깥쪽도 진지를 건설했습니다. 베르킨게토릭스의 상황을 들은 갈리아족은 20만여 명의 대군을 콤미우스의 지하에 파견하였고 콤미우스는 도착 즉시 로마군을 포위합니다. 베르킨게토릭스와 콤미우스는 동시에 로마군을 공격하였지만 갈리아 전쟁으로 단련된 로마군은 이를 버텨냅니다. 결국 너무 넓어 방책을 두르지 않은 북쪽의 언덕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갈리아군의 정예병이 언덕에서 로마군을 공격한 것을 신호로 갈리아군 전체가 총공세에 나섭니다. 카이사르는 라비에누스에게 지원군을 들려보냈고 다른 곳의 공격이 약해지자 각 진영에서 병력을 차출하는 한편 기병을 바깥으로 보내 갈리아군의 후방을 노리도록 합니다. 라비에누스가 버티지 못하겠다고 하자 카이사르는 직접 차출한 병력을 이끌고 지원하였고 기병대가 갈리아군의 배후에 도착해 돌격함으로써 무너뜨립니다. 이 전투로 전의를 상실한 갈리아군은 포위를 풀고 물러났으며 더는 승산이 없던 걸 깨달은 베르킨게토릭스는 항복합니다. 카이사르 전기에 따르면 베르킨게토릭스는 로마군의 진영을 한 바퀴 돈 다음 카이사르의 앞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정자했다고 합니다. 이후 베르킨게토릭스는 로마로 끌려간 후 6년이 지나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는 고위급 포로들을 유배 보내던 당시 로마로서는 예외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갈리아를 거의 정복한 카이사르의 업적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직전까지 몰아붙였지만 로마군과의 회전을 선택함으로써 패배하고 맙니다. 그가 회전을 한 이유에 대해선 후대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카이사르의 로마 내 입지에 대해 착각하고 있었다는 설과 상대적으로 약소 부족인 베르킨게토릭스가 다른 부족장들의 압박을 받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갈리아 전쟁에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로마에 돌아간 카이사르가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 베르킨게토릭스가 승리하였다면 이후의 유럽의 역사도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요?